네, 부동산 브리핑입니다. 7.10 대책과 8.4 공급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전세 폭기에 전세값이 크게 뛰자 마음이 급해진 일부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외곽 아파트 값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세종과 부산 모두 혁신 요인보다는 땅값에 의해 승부가 갈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최대 혁신 성장 사업인 국가시범도시가 토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익 사업이나 부실 서비스로 전략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남 창원시가 과열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남도가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를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정도로 지역 아파트 가격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세월이 지날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뭔가를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력 감퇴가 되는 것을 세월의 운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 황산화가 가득한 음식을 잘 챙겨 먹고 또 독서를 자주 하면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평소에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죠. 그런 관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와 함께 부동산 공부 함께 하시면서 기억력 지키시고 또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내년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드릴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시작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월요병을 항상 물리쳐주시는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 터줏대감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무탈하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극복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 시간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보시면서 오히려 좀 부동산 코로나19의 전파를 좀 완화하고 이제 백신도 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은 긴장을 놓지 말고 서로 온 국민이 협력을 해서 부동산 코로나 퇴치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님들 그리고 코로나에서 피해받는 분들 괴로우시겠지만 잘 위기 극복하셔가지고 좀 더 미래는 밝을 테니까 밝은 내일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항상 부동산 고민 상담 저와 함께 열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고민 많으실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가 기회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 외출하기도 좀 어렵고 일이 좀 줄 때는 이럴 때일수록 좀 저희와 함께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전략 미리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성공 투자할수록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가 한 분 한 분 도움 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는 꼭꼭 박사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신문에 많이 발표됐던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 이 화두가 될 만한 게 빌라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신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이끌어 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빌라들,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면 빌라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검색어를 보면은 빌라 거래량 늘고 가격 급등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빌라 가격이 오르나 한번 요걸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요 강의는 좀 내용이 짧아서
요 일부 시간이 끝나면 2부에도 역시 연결해서 빌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주로 보시면은요, 4개월 만에 서울 빌라가 평균 가격이 3억대, 약 3억 1천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평균이니까 5억짜리, 6억짜리도 있겠고 2억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벌써 3억이 됐다. 보통 빌라 가격이 오르는 데는 1년 또는 15개월에 걸쳐서 오르는데 최근에 가격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상으로는 가격 껑충 올라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서울 빌라 매매가 전세가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매매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값도 올랐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가 올랐느냐? 지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0월과 11월 사이에 서울 강남권이 약 매매 가격이 2.4%가 올랐고요. 전세 가격은 무려 3.5% 정도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빌라 가격에서는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막 1% 올라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2%, 3.5%, 1년에 이자값 이상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북권만 해도 매매 가격은 1.9% 올랐고 전세 가격은 역시 1.9%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강북 쪽이 좀 덜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전세 가격이 강남권이 3.5%가 올랐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강남과 업무 지역, 이런 지역들, 업무 시설이 많은 지역들은 전세난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제 빌라 시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뭐 다 아시겠지만 빌라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용어는 아닌데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 부분은 아파트와 다른 형태의 공동주택, 이 다른 형태의 공동주택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5층 이하죠. 그래서 5층 이하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아파트를 아파트라고 하죠. 반대로 서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통칭을 해서 빌라라고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빌라면은 가격도 안 오르고 거래도 안 된다고 많이 하죠. 또 세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빌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가격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거래량은 얼마나 올랐나. 그래서 월 평균 지금 현재 서울을 조사를 해보니 월 평균 한 1,0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올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한 월 평균 1,0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7월 달부터는 갑자기 4천여 건으로 늘어났다. 월 평균 4천 이상이 올랐다라는 건데 서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 부동산 서울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 거래되다가 1,000건 정도 거래가 되다가 7월 달에 갑작스럽게 7,287건이 거래가 뜁니다. 무려 7배가 거래가 뛰죠. 그리고 8월에는 다시 좀 수그러진다 하면지만 역시 4,219건으로 평소보다 4배 정도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9월에는 또 역시 4,012건으로 4배.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는 듯 하더니 또 10월부터는 4,590건으로 지난달에 비하면 한 14.4% 정도 또 상승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를 보면 아마 7월 달인데요. 7월 달에 이때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좀 손질이 있었죠. 이때 약 7월 10일 날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에 우리가 보통 보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모든 주택이 가능했었는데 이 7월 10일부터는 아파트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할 수가 없도록 막혔습니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즉
빌라하고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제 혜택, 양도세 해제 혜택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취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지금 현재 8% 또는 8%, 12%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래가 좀 떨어지는 듯 했죠. 그러면서도 4배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다주택자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내려가다가 10월에는 다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라는 건 어떤 요인들이 뭔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또 몇 가지가 발생이 됐는데, 요건 요 일부 시간이 끝나고 나면 2부 시간에서 다세대 주택들이 왜 오르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지를 알면 원인을 이해해야 되고, 원인을 알아야만 나도 대응할 수 있죠. 세상은 늘 변화하게 되 마련입니다. 변화, 제도, 법도 변하고 규제도 변합니다. 제도가 변합니다. 변화를 잘 대응해야 되죠. 그리고 대응하고 난 후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성공을 한다. 그래서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법이죠.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013년에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평균으로 따지면 50%, 70% 올랐다고 하지만 어떤 지역은 3억짜리가 6억 또는 9억까지 됐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아파트가 100%에서 심지어는 200% 정도 오른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전세를 끼고, 전세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세를 끼고 5천 투자 또는 1억 투자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4억에서 또는 9억까지 올랐죠. 심지어 실투자금 1억을 넣은 사람이 8억 정도가 올랐다면, 심지어 가격 상승으로 봤을 때 투자비 대비 800% 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상승률을 계산할 때는 아파트 총 금액, 매매가죠. 매매가 대비 매매가를 비교하다 보니까 100에서 200% 정도밖에 오른 것밖에 안 보이지만,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비율, 400에서 800%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나도 또한 다른 데 투자를 하려고 하니 양도세도 높고 취득세도 높으니까 좀 이제 아파트보다는 좀 더 서민들 쪽으로 가서 재개발 재건축을 노려서, 아니면 또 여기 들어와서 이런 형태로 해서 투자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됐지 않았냐.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커서 투자 금액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물건이 사라졌고, 또 소액 투자에 대한 여전한 심리가 있어서 이렇게 빌라 시장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싶고요. 또 2020년 7월 10일 주택 임대 사업자에서 아파트가 이제 배제가 됐죠. 그리고 가격도 어느 정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7월 달에 아파트 시장보다는 또 좋은 지역, 소위 위치가 좋고 입지가 훌륭한 지역, 또는 여기 들어오는 지역, 또는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되는 지역들로 해서 소액 투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월 10일 이후에는 무려 평소에 7배 정도가 되는 그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재개정, 그러니까 손질을 받기 때문에 이 다세대 주택 시장으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세 번째는 GTX 노선에 따라서 신설역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GTX가 발생되는 역 주변으로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은 결국은 다세대 주택, 빌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전세 수요도 늘어나고, 갖고 있다 보면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역세권 개발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으로 GTX 신설역 주변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이 부분인데요. 최근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죠. 공공재개발. 기존 재개발, 도정법이나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발생되는 재개발이 그동안 그 수요를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9월 21일 날이죠. 9월 21일 날 정부에서 공공재개발, LH와 SH와 같이 공동 참여를 통해서 공공재개발 지역들을 선정에 들어갔죠. 지금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늦어도 신문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지역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신청한 지역이 무려 70개 지역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70개 지역에 혹시 재개발을 해서 내가 입주권을 얻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달려가서 투자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투자자가 어느 정도 갖고,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지역들이 서울이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입지가 좀 좋은 지역들, 그 다음에 노후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개발 점수, 그죠? 재개발을 하기 위한 점수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 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노후도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지역은 언젠가 재개발이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투자자가 어느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죠. 자녀들에 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자녀분들이 지금 아파트 값도 높고 땅값도 높아서 투자하기 힘드는데, 내 자녀분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내 집이나 살 수 있겠어? 이런 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이 소액으로라도 서울이라는 지역은, 일본도 보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데는 보통 다른 데는 다 내려가지고 막 힘들죠. 일본이라는 지역이. 그런데 일본이라는 지역에 동경이라는 지역이, 도쿄죠. 동경이라는 지역이 있고 주변에 위성 도시들이 40여 개가 신도시로 생겼는데, 이 동경의 도심 재개발이 선언이 되니까, 그러니까 도시 재생, 그동안 인구 분산 정책을 해서 몇십 년 동안 20년을 넘게 동경을 개발을 못하게 하다가 신도시 개발 쪽으로 인구를 분산 정책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동경이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으니까 도시 재생을 선언하면서 기존의 신도시들이 가격이 몰락당했죠. 그래서 신도시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언젠가 서울도 동경 못지않은 그러한 대도시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은 위성이 신도시들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지방의 소도시는 사라지고 서울로 아이 자녀 학교 문제라든가 경제 활동에서 몰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증여도 같이 좀 참여를 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은, 저는 그 말을 좀 많이 쓰고 싶지 않은데, 공황 상태의 구매라고 하죠. 패닉 바잉 현상인데, 공황 상태에서 구매를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 30대의 젊은 분들이 나도 아직은 신용은 있고, 그리고 목돈은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다가 하나 정도를 투자를 해놓으면 나도 지금 열심히 모아서, 지금 비록 전세 월세는 살지만 좋은 집에 들어갈 기회를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황 상태에서 발생되는 구매가 여기 이 다세대 주택에서도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빌라의 인식은 어떻게 됐죠? 그냥 안 좋은 지역에 빌라 하면 그냥 무조건 일단은 가격이 안 오른다. 가격 상승이 안 오른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전세 안 나간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팔고 싶을 때 못 판다. 그래서 환금성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했었죠. 그런데 서울의 곳곳의 재개발지라든가 예정지들, 예를 들어서 봉천동만 해도 주변에 2억 3억 하는데, 봉천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6, 7억 정도, 지금 7억 넘어가죠. 노량진 같은 경우도 2, 3억 갔던 빌라들이 지금 10억대에 구하길래야 구할 수도 없을 정도 되죠. 뭐 성수동, 공덕, 뭐 뉴타운들 보면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 재생이 돼서 아파트가 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10억 갖고는 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순위, 후순위자들의 노후도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한번 투자해보자. 그리고 뭐 10년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저축을 해가지고 이 기다리느니 차라리 10년 동안을 두고 땅값이라도 오르면서 재개발 재건축 되는 지역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오피스텔은 샀더니 그래도 월세가 잘 나오는데 오피스텔도 이제는 주택으로 되니 결국은 빌라 사는 거하고 다를 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좋은 지역에 있죠. 세대수가 2, 300세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살기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70에서 1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막 14층, 15층 뭐 그리고 세대수가 2, 300세대 되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월세만 빼먹지 가격은 오르질 않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서울의 주요 지역, 역세권이라든가 상업이 업무시설이 많은 지역 그리고 또 노후도가 돼서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한다면 월세는 비록 오피스텔보다 2, 30만 원 낮은 50, 60밖에 나오진 않겠지만 50, 60 받다가 재개발, 재건축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게 뭐 3억, 5억 오르다 보니 이거 월세 30만 원 더 20만 원 받아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뭐 120개월, 10년 뭐 해봐야 뭐 2,400만 원, 20년 받아봐야 4,800만 원 월세 받아가지고 호다닥 써버리고 나면 없죠. 그러다가 가격 올랐나 봤더니 뭐 10년, 15년 지나고 나면 오피스텔 집 고쳐달라 뭐 할라 하다 보니 가격도 안 오르고 오히려 한 뭐 10년 전, 15년 샀는데도 오피스텔 가격이 1억, 뭐 1억 5천 오르면 놀라고 대부분 2, 3천밖에 안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분들이 월세나 받을까나 하고 오피스텔 샀던 분들이 요즘은 그냥 다시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좀 있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만 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니 빌라 정도를 사놓고 월세는 좀 적게 받다가 가격 오를 때쯤이면 증여용으로 좀 쓰면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마음으로 오피스 이 빌라 쪽으로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최근 보면 뭐 은평구 GTX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송파 뭐 강남 그 다음에 공덕 용산 재개발 예정지 되는 지역들은 지금 빌라가 매물이 심지어는 어떤 데는 아예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투룸, 쓰리룸, 전세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노총각으로 또는 처녀로 있을 때 또 이런 데 또 살다가 결혼하면 전세 놓고 가거나 가격 올랐을 때 팔고 아파트 마련을 하기 위한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이 빌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 2부에 가서 왜 빌라가 요즘 오르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빌라를 사면 그나마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꼭꼭 박사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빌라라는 형태의 물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평소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고민들 저희가 자세하게 대표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 궁금증이나 고민 지금 바로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 광명사거리역 한진아파트 매수문의 전망이랑 매수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실거주 네, 네, 거주 저 목적으로 좋아합니다. 해서 광명시 한진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지금 시기에 매수해도 괜찮을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답변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현재 이제 직장이 그쪽 이치신가 보죠? 직장은
강남 쪽입니다. 아, 강남 쪽이시고 그러면 7호선을 타고 출퇴근하셔야 되겠네요. 예. 예. 지금 자녀분은 지금 몇 살이세요? 저는 곧 아직 결혼 예정인 아, 결혼 사람이고요. 예정이시고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자금은 현재 그 여기 광명에 투입할 가용 자금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세요? 현금이랑 뭐 신용대출 일부 해서 3억 초중반이고 예. 담보대출까지 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게 6억 초중반으로 이제 6억 매매가를 초중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서울에 6억 초중반을 좀 20평대 살려니까 쉽지가 않으시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을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광명 사거리역의 한진타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른 지역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른 네. 지역을 볼게요. 요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마포에 말이죠. 그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마포 여기 태양 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원래 네. 용강 레미안 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마포 레미안 리버벨 와타고 마포 그 이판한 세상 이 아파트 이 지역이 광명 그 지금 한진 아파트 주변이 다 뭘로 돼 있죠? 주변이 뉴타운 재개발 그렇죠. 예정. 빌라로 돼 있다가 지금 현재 뉴타운을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 재개발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리버웰이라는 여기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새 아파트니까. 그리고 예. 역도 주변에 하나 있네요. 그죠? 초등학교도 예. 있고. 예. 자, 여기 이 리버웰이 오르면서 마포 태양 아파트 그동안에 이 구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따라 좀 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말 표현한 게 따라 올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합니다. 예. 왜 따라 올랐을까요? 주변의 환경이 개선돼. 맞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리초등학교의 가치가 선호도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자이나 레미안, 태영 그 따라 올랐는데 어느 정도 올랐느냐? 급격히 올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보신 한진 아파트도 역시 그러할 대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 이제 시청자님은 점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이시진 모르겠지만 요 네. 우리 한진 아파트 여기 있는데 요 주변의 일대가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이 일대가 모두 아파트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역 주변은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대부분 그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일부분들이 해제가 됐어요. 예. 자, 대부분은 되는데 앞쪽에 역세권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11구역 들어가죠. 12구역 들어가죠. 이미 입주가 16구역 들어간 데 있죠. 9구역도 이제 네.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지역들은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해제가 했으면 영원히 해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염리 혹시 염리 4구역 아시죠? 마포요. 네. 염리 5구역 아시죠? 네. 여기 뉴타운에서 해제됐죠.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 개발행위 건축 제한도 됐어요.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직접 이게 이쪽 현장에서 안 뛰어본 사람들은 해제됐으면 네. 영원히 안 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네. 않다라는 거죠. 지금 염리 5구역은 개발행위 들어가서 이제 곧 다시 재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진타운 인근에 있는 요 사람들이 다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왜 그렇죠? 과거에는 가격 가격들이 아파트들이 많이 안 올랐어요. 뭐 올라봐야 네. 얼마나 오르겠어. 추가 부담금 싫어.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여기 아파트들이 요즘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염리 5구역도 4구역도 이제 부러우니까 다시 주민 동의 받아가지고 가는데 주민 네. 동의율이 75%만 돼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노후도 맞고 그렇다면 기존에 신청했었으니까 이미 노후도가 많이 진행됐겠죠, 그죠? 예. 노후도가 전체 노후도 뭐 신축도 있을 거고 구축도 있을 건데 구축 20년 된 이상 된 게 건물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균 60% 이상이 되면 진행하거든요. 예. 만약 한진타운 주변에 해제된 것들도 한다면 가격이 오르겠죠. 예. 여기 위에 보면은 마포 뭐 네. 레미안 푸르지오나 뭐 공덕 3 여기 보면 염리 3구역
해제되면서 학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많이 올랐듯이 여기도 앞으로 계속 오를 지역인데 여기에 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가산과 구로 이 두 네. 디지털 단지 있잖아요. 서울에서는 최대의 가장 큰 업무 단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7호선 두 정거장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진타운이 지금 가격 대비 전세가는 높아요. 네. 아마 전세 매물도 없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투자성이 앞으로 계속 좋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결혼하셔가지고 아이 낳고 그러면 네. 이제 여기도 뭐 여기가 90년대 중반쯤도 만들어졌죠. 한진이 보통 90년대에서 99년 사이에 많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살고 나면은 여기도 아파트도 자체 재건축을 향해서 한 10년만 가면은 재건축 되겠죠, 그죠? 근데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아, 그러세요. 용적률이 얼마나 높아요? 300. 300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도 지금 현재 300이라 되나 그렇게 되나요? 아, 네. 그러네요. 이건 300이라 25층 300이니까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가겠죠? 그죠?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집이 깨끗하면 또 수요가 늘어납니다. 역도 가깝고 주변에 광명초등학교가 이제 그 이 11구역이 타결이 되면서 여기 증축하고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주변에 학군도 좋아지기 때문에 같이 동방 상승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전자님이 6억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저는 오케이 투자하시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 좀 더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죠. 네. 예. 혹시 그 여기 KBS 우성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위쪽 말씀하시는 예, 거죠? KBS 우성. 여기도 네. 또한 여기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데 광명 한진타운의 주변의 아파트들은 좀 늦게 만들어지죠. 예. 그런데 여기 광명 1, 2구역이 곧 입주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공사 곧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곧 입주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학교들이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만약에 한다면 돈만 된다면은요. 저는 철산 우성에서 먼저 들어갔다가 예. 그다음에 요쪽에 가도 한진 가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계단을 아. 잘 밟아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죠? 자, 네. 여기 1, 2구역이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럼 네. 여기는 전부 온통 아파트죠. 네. 그러면 여기 강명 북초등학교, 중학교, 예. 고등학교. 저는 항상 중요한 게 중학교를 중시하거든요. 네. 중학교는 한번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는 이사 막 다니고 전학 다녀도 되잖아요. 네. 중학교는 애들이 전학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지가 공부 친구들도- 못 해놓고 네. 공부 못하는 원인을 부모한테 핑계 대요. 이사 다녀가지고 전학 다녀가지고 내 정서가 불안해서 공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중학교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사를 안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요 지하철, 네. GTX 다 필요 없어요. 중학교 선호도 높아지는 데가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아. 이해 가세요? 뭐 네. 남들은 뭐 교통 좋고 지하철 뭐 GTX 순서 잘 학군 중요한데 저는 첫 네. 번째가 중학교, 두 번째가 옆에 학원과 세 네. 번째 지하철 봐요. 교통. 아, 교통을 세 번째로 보신다고요? 예, 예. 아. 자, 이게 왜냐하면 이 중학교 다니는 애가 학교 네. 안 좋다고 어쩌다 하면은요 이사 갈 수도 없고 네. 계속 부모를 핑계를 부모한테 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애들이 김건모 노래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는 우리가 여기 시천말로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그래서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중학교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둘째 아이 둘 가진 사람들 있죠. 네. 큰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요. 둘째까지 그 동네 가야 돼. 그러니까 아. 그냥 들어가면은 최소 6년에서 10년은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도 못 가니까 중학교를 중심으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아. 철산 우성이 이게 86년식인가 몇 년식이 되거든요. 네. 그럼 얘는 뭐예요? 15층 아파트예요. 네. 25층 아파트는 리모델링 가야 되지만 15층 아파트는 재건축 가야 되죠. 네. 그 주변에 아파트 철산 주공 10단 11단지도 새로 입주하고 하니까 여기는 네. 나만 헝건에 옆집 부러워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뭐 해야 돼요? 재건축이. 재건축 가야 되죠. 네. 그러면 학군 좋아져서 한번 그다음에 아파트들 많이 생기면 뭐 생겨요? 학원가가 생겨요. 예.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재건축하면 한 세 번인가 세 가지의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들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본인 리모델링 대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주변에 해제된 것들 다시 하려면 10년은 걸리겠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는 2년인가 3년 내면 다 입주예요. 네. 예, 여기 한번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둘 중에 우리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기 바라고 결혼도 잘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 오르면 신부한테 칭찬받습니다. 아, 자기는 찍어도 잘 찍어. 인생 믿을만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도 빨리 하게 됩니다. 그 한준이 그 잘 찍은 곳에 속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웃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한준이 나중에 그렇게 잘 찍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곳일까요? 아, 칭찬 받아요. 여기도 칭찬 받아요. 여기 역세권에 강남 슐티건도 좋잖아요. 그죠? 여기도 네. 칭찬 받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한번 좀 더 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살 때 고민하고 팔 때 네. 고민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 한번 해보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해보고 결정하시고 둘 중 아무거나 하더라도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 잘 준비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시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상담을 도움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보고 계신 물건 괜찮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수익 보면서 또 이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 지금 오늘 월요일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부동산 고민 해결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2부까지도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 전화 주시면 지금과 같이 자세한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연결됐을까요? 네, 아직 지금 다시 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또 새로운 빌라 형태에 관한 내용들 저희가 짚어드렸는데요.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조금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렇게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 또 꼬꼬박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 잘 긁어드리고 있고요. 좀 난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포털 사이트 팍스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재방송으로도 살펴보시면 재공부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전화 연결됐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어느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해가지고요. 서울 지역으로 보고 계세요? 예. 네. 강남이랑 용산 쪽에 네. 지금 한 25평대로 지금 투자해도 될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실까요? 제가 지금 1가구 1주택인데요. 네. 집을 팔았어요. 네. 그러는데 이제 제가 뭐 할머니다 보니까 뭐 대출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걸 몰라가지고. 확실하지가 않아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제가 시청자 제가 들었고요. 네, 우리 시청자 할머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넘었어요. 70대 넘으셨어요? 네. 그럼 이제 편안하게 살면서 가격 안 떨어지면 더 좋겠네요. 예, 그래갖고 살던 집을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예. 이사를 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예, 이제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일단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 대출도 잘 안 나오죠, 그죠? 예. 예, 대출 좀 받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시청자 이제 1주택 팔으셨으니까 남는 자금 우리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쓸 돈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한 11억이요. 11억. 네, 그래서 강남 11억으로 쪽이나 용산 쪽에 어떨까 해갖고. 11억으로 강남하고 용산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여기
강남이나 용산에 오고 싶은 이유가 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글쎄 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또 딴 데는 또 버블이 오면은 또 막 빠지면은 어떨까?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데는 올랐으니까 덜 빠진다고. 예, 하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좀 덜 빠질 때는 용산이나 예, 강남이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죠. 네네. 그리고 식구는 몇 식구예요? 혼자예요. 혼자서 예, 혼자인데 이제 예. 제가 살던 집을 1가구 1주택인데요. 예예. 이제 이게 뭐 좀 알았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없으니까 내놨는데 하여간 뭐 시청자님. 이렇게 팔았어요. 시청자님 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할게요. 네네, 예, 지금 곧 끝나야 되니까요. 네네. 자, 제가 볼 때는 혼자 사시면서 70대이신 분이 네. 용산이나 강남에 살고 싶다. 네. 11억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여기 오면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20평대 24평 사시려면 네, 조금 헌집이라도 예. 가격이 오르고 강남만큼 용산만큼 안정적이면서 오히려 강남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안 떨어지고 안정적이다면 좀 덜 오르는 데 가서 많이 오르면 좋죠. 네, 예, 거기로 그런 데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오를 것 같고 네. 우리 시청자님하고 똑같이 있는 시청자님 좋은 데가 어디냐면 네, 일단은 저녁 되면은 그래도 공원이라도 돌아다녀야 돼. 안전하게. 네, 예, 운동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아프면 병원도 바로 가면 좋죠. 그죠? 예, 그리고 예. 지하철도 있으면 어디 우리 저기 자녀분들한테 가기도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여기 보시면 보라매 공원 아시죠? 보라매. 예, 예. 예. 보라매 공원 가시면 신대방 우성 1차라고 있어요. 우성. 예. 예, 우성 1차 또 2차 하지 말고 1차예요. 여기 가시면 아니 그 신대방은 제가 안 살고 싶어요. 제가 여기 여의도 대방이라 예. 여의도 대림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안 예. 살고 싶어도 네, 차 대표가 말을 하는데 하면은요 네, 괜히 돈도 벌고 예. 살기도 좋고 아, 그래요? 예 있잖아요 투자할 예. 때 가장 나쁜 게 감성과 편견이에요. 편견 예. 이거 버리셔야 돼. 괜히 아, 비싸게 그래요? 가가지고 종부세 내고 월 소득도 없으면 힘드시잖아요. 기왕이면 연세가 드셔서도 사는 동안 살기 좋고 가격 많이 오르면 좋잖아요. 네, 네. 예, 여기 한번 가서는 한 번만 보세요. 자녀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여기 우성 아파트가 여기 우성 없어요. 1차요? 주변에. 그런데 그러면 거기는 가격대가 어떻게 될지. 가격대가 11억이면 충분히 삽니다. 예. 예, 30평대도 살 수 있고 20평대 살 수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게요. 바로 옆에 신안산선 여기 생겨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네. 걸어 다녀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바로 여기서 그냥 엎어지면 바로 다요. 그리고 여기 병원이 가까운 건 좋죠. 예, 여기 또 병원이 올해 신관 2개 동을 또 지었어요. 네. 병원이 컨대 얼마 그냥 겁나 커요. 겁나. 네.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은요 아플 때 병원 빨리 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자녀들 보러 다닐 때 그 노인 경례 해주시는 뭐죠? 어르신들 하게 되는 지하철 타면 무료로 다 승차할 수 있잖아요. 안전하고 예, 예. 자녀분 예. 쫓아다니기도 좋으시고 그다음에 아, 여기 그래요? 지하철 여기 우성 2호선도 가깝게 1차. 있고 7호선도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라매 공원이 낮에든 밤이든 운동하기도 좋아요. 산책하기도 네. 좋고 예, 예. 예, 이런 데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남들이 보면 20층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재건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네. 보는 눈으로는 재건축하기도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용적률을 많이 사용했는데 세대수가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세대당 갖고 있는 예, 대지 예. 지분이 잘 커요. 알았습니다. 예. 아셨죠? 예.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예, 예. 예, 한번 가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지금 인천에 거주 중이고요. 전세로 네. 살고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생애 최초로 네. 집을 구입을 할 생각인데요. 아, 네네네.
예, 제가 본 아파트들이 한 몇 군데가 있는데 네네네. 과연 어디가 좋을까? 아,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인천 어느 동 반갑습니다. 사세요? 네네. 어디 동 사시냐고요? 아, 인천 서구청에 살고 있어요, 전세로. 서구청.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보신데 빠르게 네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디가 좋다 말씀을 드릴게. 지금 제가 본 게 우선은 상기 신도시 계양을 봤었고요. 예, 계양, 예. 또? 그리고 연수 포레나, 연수, 포레나, 예, 천청동 롯데캐슬, 어디요? 무슨 동이요? 그 천청동 부평 천청동 롯데캐슬이요. 부평. 예, 천청 롯데캐슬 또 예, 그리고 시티 오시엘이요. 어디요? 그 인천 남구에 시티 오시엘이라고 예. 예, 그게 내년쯤에 분양 예정이거든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서구청 쪽에 집이시고 자금은 예. 여기 지금 현재 여유 자금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전세금 포함해 갖고 한 2억은 됩니다. 2억이요. 예, 예. 지금 현재 자녀분은 몇 살이세요? 지금 고3 중1이요. 고3 중1. 네네. 학교에 전학이 불가네요. 지금 위치가. 예, 예, 예. 예, 학교 무슨 동에 학교 있어요? 학교가? 학교가 지금 저 딸들 다니는 학교요. 예, 예. 예, 천창동하고요. 예. 또 작은 애는 그 검암동 쪽이에요. 검암동. 네. 그러면 여지없이 천천동 쪽 하셔야 돼요. 일단 아. 아이 교육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과거에 집 한 번도 구입한 적은 없으세요? 네네네. 저는 그러면은요. 네.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자녀가 둘이시고 그러니까 네. 계양 신도시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생애 최초 신청하세요. 아, 계양 신도시로요? 네네. 그리고 우리 네.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여기 청천동이 자녀분 학교 다니시고 또 검암 쪽이고 하시면 네네. 이 중간 지역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예. 계양구 또는 계산 지역 있죠. 네네네. 저도 옛날에 부평에 근무한 때가 네. 있었거든요. 예, 예. 살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현재 2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 다른 데 하기 힘드시니까 적어도 둘째 중학교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 지역에 살아야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 여기 신도시 제가 네네. 당첨될 확률이 우리 시청자님 95%가 넘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되기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억 정도는 벌 겁니다. 아, 예, 예. 예, 요걸 괜히 지금 뭐 이상한 아파트 다 된 거, 다 오른 거 사가지고 하느니 네네네. 이 보통 3기 신도시 하면 요즘 왜 인기가 좋냐? 이게 일종의 보금자리 주택이거든요. 네네네. 가격을 싸게 공급을 합니다. 네. 공공 분양가 상한제 있죠? 민영도 일부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싸게 될 수 있고 자녀가 둘이시고 또 부양 가족이 2명 있으면은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요즘 생애 최초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여기. 예, 예. 그래서 지금 함부로 사지 마시고요. 올 네네.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청약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요거 떨어지고 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래요. 아, 예,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네네네. 예, 요거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오늘 연락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매수 전에 여쭤보시고 미리미리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보류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발품 팔아보시면서 직접 투자처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연락 주시면 차윤원 대표님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집에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죠. 실제 부동산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